여러분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요. 지금 시간이 2시 2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시인 푸시킨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푸시킨이가 쓴 시에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에는 참아라. 기쁜 날은 반드시 올 터이니 마음은 미래의 산에 현재는 항상 어두운 법. 모든 것 한순간에 사라지나 지나간 것 모두 소중하리니. 1825년에 이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스텐카 라진의 노래, 넓디 넓은 볼가 강에 돛담배 한 척이 떠 있는데 노저는 어린 젊은이들은 용감한 카자크들이었다네. 배 후면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선장, 바로 그 선장 무서운 스텐카 라진이라네. 그 앞에는 아름다운 처녀, 사로잡힌 페르시아의 공주를 본체 많지 않은 스텐카 라진은 어머니 같은 볼가강을 바라보네. 무서운 스텐카 라진 이렇게 외치네. 아, 조국의 어머니와 같은 볼가강이여, 나 어릴 때부터 먹여주시고 긴긴 밤을 물결치며 흔들어 재우시고 몰아치는 북풍도 이겨내서 어린 날을 지키느라 참 못드시네. 우리 카자크 동지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아직 우린 아무 보답도 못했다네. 무서운 스텐카 라진이 벌떡 일어나더니 페르시아의 공주를 덥석 잡아서 그 아름다운 처녀를 파도 속으로 던져서 어머니 같은 볼가강에 공양들였네. 스텐카 라진은 아스트라한을 오가며 장사를 했다네. 마을 대장이 선물을 요구해서 스텐카 라진은 색색의 비단 옷감을 금빛 비단을 갖다 바쳤네. 마을 대장이 털가죽을 내라고 하네. 털가죽은 귀하고 모두 가치은 새 것이지. 하나는 수달 털가죽, 또 하나는 흑단비 털. 스텐카 라진은 대장에게 털 이틀을 주지 않았어. 이리 내놔라 스텐카 라진. 이틀을 이리 내놓거라. 내주면 고맙지만 안 주면 목을 매달겠다. 허허벌판에 푸른 참나무에 개가죽을 입혀서 스텐카 라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줬소 대장. 이틀을 가져가시오. 이틀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귀찮게 하지 마고. 말발굽 소리도 아니고 사람들 소리도 아니고 들판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도 아니라네.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 미친 듯 울부짖으며 날뛰면서 나를, 스텐카 라진을 저 푸른 바다로 나오라고 부르는 것이라네. 용감한 젊은이, 너는 당당한 도적, 거침없는 난폭자, 네 범선에 어서 올라타라. 아마로 만든 돛을 올려서 푸른 바다로 내달리거라. 너에게 배 세 척을 뛰어갈 테니 첫 번째 배에는 빛나는 금덩이를, 두 번째 배에는 새하얀 은덩이를, 세 번째 배에는 어여쁜 아가씨를. 그것은 이제 1826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시가 많이 나옵니다. 유모에게라는 또 시도 나오죠. 내 힘들었던 시절의 친구요, 늙고 노쇠한 나의 사랑이요, 오직 당신만이 깊은 소나무 숲속에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립니다. 당신 방 창문 아래로 시간이 흘러감을 한탄하며 그 주름진 두 손 사이로 뜨개발을 천천히 쉬어가는구려. 잊혀진 지 오래인 대문을 바라보며 저 멀리 검은 길을 지그시 살펴주어 우수와 불안함과 근심으로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 없겠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것은 이제 1826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목차가 여기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귀족학교 시절 이렇게 나오네요. 나탈리아에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입니다. 물과 포도주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유튜브를 촬영하면 꼭 이렇게 가리가 올라오네. 참나 이거. 물과 포도주. 나는 반나절 동안 맑은 개울가에서 시원함을 퍼내는 일을 좋아한다. 숲은 조용하고 저 멀리 보이는 강가의 물길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저 건너편에서 포도주가 이리로 오고 있으면 무엇보다 자주 휘저어야 한다. 친구들아 말해다오. 누가 안 울고 있는지를, 이미 즐거움이 한가득인 것을. 그래 이제는 과감하게 살 때가 되었지. 누가 먼저 손을 더럽힐 것인가. 비겁하고 난폭함은 우리를 현혹시키지. 정말 지독하다. 포도주를 물과 바꿔버렸네. 그래 이제부터는 악당이 되어서 살 테다. 마실 힘조차 없게끔 내버려둬. 아니면 술잔을 이리 건네주렴. 이 포도주와 저 포도주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 1815년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남기는 내 유언장이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남기는 내 유언장. 나는 내일 죽고 싶다. 마법 같은 신비 가득한 세계로, 고요한 망각의 강변으로 즐거운 그림자 되어 날아가겠다. 삶의 기쁨이여 사랑이여 그리고 황홀하며 영원하라. 내 친구들아 이리 가까이 와서 존경심과 관심을 보여다오. 너희들의 가수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다만, 그런데 저녁달이 떠오르면 새하얀 무늬 옷감을 가져다가 정원 잔디 좀 덮어줄 수 있겠니? 우리가 담소를 나누던 꿈같은 강가의 어두컴컴한 기슭으로 술잔을 가득 채워들고 다들 모여줄 수 있겠니? 마지막 연회에 초대해다오. 저 건방진 세멜레의 아들을, 우리 리라의 친구 에로스를, 신들과 죽은 권력자들을 즐거움은 가까이 방울 흔들며 달려와서 거품 가득한 술잔 치켜들 우리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친절한 뮤즈들도 익살맞게 무리지어 올 터인데, 친구들이여 뮤즈들과는 신성한 관계이니 첫 잔은 그들에게 건네주게나. 이른 아침 새별이 뜰 때까지, 고요한 여명의 빛이 있을 때까지 시인의 손에서 혈연보다 더 가까운 술잔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환희 가득한 이 가슴에 꿈처럼 달콤한 여가수 같은 내 피를 마지막으로 꼭 안으리라. 피로에 지친 나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함도 친구들도 다 지우려 한다. 눈처럼 차가운 이 가슴 마지막으로 젊은 날의 그 기쁨에 취해볼까나. 동쪽 하늘 금빛으로 물들고 어둠 속에 서서히 노을이 퍼져가며 새하얀 백양나무 사이로 아침 이슬이 맺힐 때 나에게 아나크레온의 포도송이를 건네다오. 그는 나의 스승이셨기에 나 역시 그의 뒤를 따라서 슬픈 아헤론 강가로 가리라. 잘 있거라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손을 내밀어다오. 이제는 안녕. 부디 약속해다오. 내가 이 세상 영원히 떠난 후에 내 유언 지켜주겠노라고. 바커스와 테미라 찬가를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가수들이여 이리 오너라. 너에게 나태함을 달래줄 리라를 줄 테니, 그래 뮤즈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지독하게도 현명한 부시치나 너는 우리 우정 잊지 않겠지. 내 깊은 술잔과 함께 비쩍 마른 도금 양나무를
갔다오. 친구들이여 당신들께 내 마음과 양귀비와 백합꽃 흐트러진 화단에서 유유자국 자적 행복함에 빠졌던 아름답던 지난 추억을 남긴다. 내 신은 망각에게 줄 것이요 내 마지막 숨결은 그녀에게로. 조용한 축제 같은 장례식에 반드시 너희들을 부를 거야. 고독함의 단짝인 흥겨움이 내 부고를 알려주겠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손에 손잡은 맞잡은 채 시끌벅적한 군중들 속에서 헬리콘 덤불 속으로 사라진 시인이 관뚜껑 위에 거친 조각칼을 들어 새겨다오. 여기 아폴론과 M의 수제자인 젊은 현자 잠들다라고. 이것은 이제 1815년에 쓴 그 시입니다. 루살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 숲 깊은 곳 호숫가에서 한 수도승이 수양을 하고 있었네. 항상 경건하게 배우며 굶기도 기도하기도 일하기도 했다네. 이미 수도승은 겸손 가득한 삽을 들어 자기 무덤까지 파두었단다. 어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인들께 기도할 뿐이었지. 어느 여름 운동 중인 수도승이 쓰러져가는 오두막 문가에서 신에게 기도드렸네. 참나무 숲은 이미 어두워졌고 호숫가엔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붉은 달은 구름 속에 숨어서 말없는 하늘로 미끄러지는데 수도승은 호수를 바라보고 있네. 불현듯 겁에 질린 수도승은 어리둥절 이리저리 쳐다보는데 갑자기 물결이 출렁이더니 갑자기 도로 잠잠해졌네. 그리고 갑자기 한밤중의 그림자처럼 가볍고 언덕 위 쌓인 눈처럼 새하얗게 벌거벗은 처녀가 나타나 말없이 호숫가에 앉아있네. 늙은 수도승을 이글거리듯 바라보면서 젖은 머릿결을 빗어 올리는 처녀. 성스러운 수도승 공포에 젖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네. 처녀가 그에게 손을 흔들더니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유성처럼 자는 듯이 잔잔한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갔네. 걱정스러운 노인은 한숨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기도마저 못 드렸네. 얼빠진 영혼의 눈앞에 처녀의 놀라운 형태가 아른거리네. 참나무 숲은 다시 어두워졌는데 달은 구름 따라 지나가고 또다시 물 위에 처녀가 창백하니 새한 처녀가 앉아있네. 수도승을 응시하며 고개를 흔들고 저 멀리서 장난치듯 입맞춤을 하네. 물장구를 치면서 떠들기도 하고 아이처럼 울다가 웃기도 하네. 부드러운 한숨을 쉬며 수도승을 부르네. 사제님 이리 오세요. 저한테요. 그러면서 물결 속으로 사라지고 주변은 온통 고요함으로 가득했네. 셋째 날 정열에 불타는 은자는 매혹적인 호숫가에 앉아 아름다운 그 처녀를 기다렸다네. 참나무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늘어지고 동틀녘 여명이 밤의 어둠을 쫓아낼 때 수도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흰 수염만을 마을 소년들이 물에서 찾아냈다네. 이것은 이제 1819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시긴의 시집에서 여러 편의 시집을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긴은 이것으로 쏙 끝을 내고 오늘은 더 이상 녹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인도의 타고르, 그 시성이라고 하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시성, 시의 성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성 타고르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